어? 20년도 하이스쿨. 20년도 하이스쿨 01번? 아니야. 자, fx가 3차인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그 값을 갖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f 프라임 1은 0이라는 거 하나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는 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에 그다음 코사인 2분의 파이 dx, 얘를 정적분한 게 1이래요. 그럼 요 두 점의 중점의 y좌표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f1이랑 f-1의 중점, 얘를 구하라고 하는 게 질문이네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좀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서로 다른 함수들의 곱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얘를 어떻게 적분해 줘야 돼요? 무슨 적분법을 이용해 줄까요? 그치. 그적, 미적. 오케이? 그게 무슨 적분법이에요? 부분 적분법을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자고. 자, 얘 적분하면 뭐가 돼? 파이분의 2에 그 다음에 사인의 2분의 파이 x. 이해하나요? 됐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1까지. 자, 미분 그 다음에 적분. 그럼 얘가 이렇게 정리됩니다. 마이너스 파이분의 2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 x.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자,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요 fx가 3차 함수거든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인데 얘가 지금 그 값이 얘가 지금 원점 대칭은 함수죠. 마이너스 2랑 1에서 지금 최고차 함계수가 뭔지는 안 나와 있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1에서 그 값을 가지니까 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fx가 기하함수니까 이 f'x는 무슨 함수라는 거를 우함수라는 걸 아는 거고, 얘는 기하함수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럼 곱했으니까 기하함수죠. 그럼 기하함수 정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 얘는 의미가 없어요. 이해했습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파이분의 2에 얘는 f1,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가 되죠? 요게 지금 1이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f1 더하기 f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 구하고자 하는 답은 4분의 파이겠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좋아요. 여기 있는 문제가 괜찮거든요. 이거 비싼 모의고사예요. 비싼 모의고사인데 저작권이 있어서 공개를 할 수는 없고, 비싼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 또 뭘 해줄까요? 15번, 16번은 좀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항상 네. 모르는 게 있잖아요. 항상 또 16번 또 몰라요? 진짜 인간.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진짜 파도풀에 던져버리고 싶다 진짜. 던져주세요. 메가스톰에다 진짜 튜브 없이 던져버리고 싶어. 저 이번 열흘도 못 갔거든요. 내일 가자. 학교 빼. 좋은데? 티켓이 한 장 남았는데. 지태받고 없겠어요. 전화해. 목요일 날. 알겠지? 3시간만 놀고 오면 되잖아. 자, 16번 보면은 요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2고, 자, 요런 4번원이 있는데 요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인 부채꼴이 있어요. OAB. 자, AB 위에 어떤 P라는 점을 잡아서 얘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죠. 그럼 OA 느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거든. 근데 요 PH의 중점을 또 M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M을 지나고 PH의 수직인 직선이 요 호 AB와 만나 생기는 점을 또 Q라고 했고, 요 사각형의 넓이를 S세타라고 한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만 찾으면 되냐면 길이만 찾으면 되니까 사실은 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해보면 어떤 길이를 찾을 거냐면 일단은 여기가 반지름이 2니까 여기 잘 봐. 얘가 2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 그럼 여기가 사인 세타죠. 맞아요?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 밑변의 길이만 찾으면 끝이네요. 자, 밑변의 길이는 여기도 2잖아요. 여기 사인 세타였고, 그 다음에 여기는 2 코사인 세타죠. 2 코사인 뭐라고 써야 되죠? 2 코사인 모르겠네요. 얘는 뭔지. 하지만 내가 뭘 알 수 있냐면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지금 요 길이 OQ 프라임의 길이, OQ 프라임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피타고라 정리 이용할 수 있죠. 루트에 어떻게 되죠? 4에서 사인 제곱 세타를 빼준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요 길이 빼주면 되죠? OH 길이. 그럼 MQ 길이가 나오겠죠? OH 길이는 2배의 코사인 세타잖아요.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MQ의 길이는 요 루트에 4 빼기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 빼기 2배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답이 1번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계산 안 해줘도 되죠? 계산해줘야 돼요? 모르면 해주고. 강윤 이해 갔어? 계산 모르겠다고 이 그지야? 이 자식. 신중 같은 소리 하네. 맞을래? 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물어보면서. 아니 하고 싶네요. 자, 세타 세제곱에 자 S 세타는 2분의 1에 여기 사인 세타에다가 그 다음에 루트에 4 빼기 사인 제곱 그 다음 빼기 2배의 코사인. 자, 이거 계산하라는 게 문제거든. 얘는 어차피 하나 1이니까 상관없고요. 여기 2개 남았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될까요? 4 빼기 뭐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줘도 되는데 없나? 없어 보이는데. 얘 이제 계산할 거면 어떻게 계산해 줘야 되지? 세타가 0으로 갔어. 그럼 얘는 루트 4 빼기 2니까 얘 유리화 시켜줘야겠네. 그럼 세타가 0으로 갔을 때 요 분모는 세타 제곱 남았고 유리화 시키니까 루트의 4 마이너스 사인 제곱 플러스 2배의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며 분자는 여기 2가 있었고 분자는 뭐가 되냐면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이니까 4 빼기 사인 제곱 빼기 4배의 코사인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요거 봐봐. 요거랑 묶어버리면 세타 제곱이랑 했을 때 뭐만 남아요? 내 말 이해하나요? 다시 얘를 정리해보면 세타가 0으로 갈 때 여기 지금 내가 4로 묶었거든? 그럼 4로 묶으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 빼기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2 세타 제곱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 세타 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는 어디로 가? 2분의 1로 가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 얘는 세타에다가 0 집어넣어버리면 어디로 가요? 4 플러스, 그러니까 2 플러스 2로 가네요. 얘는. 됐어요? 그럼 얘는 0으로 가죠. 얘는 2로 가죠. 여기 1로 가니까. 이해했어? 얘는 2분의 1로 간다 그랬고. 그럼 얘랑 없어지네요. 그럼 남는 것만 써보면 여기 2 남았고 4 남았으니까 2분의 1에 가야 되는 거죠. 답이 틀린데요? 저 뭐가 틀렸죠? 아, 여기가 틀린 것 같아요. 자, 여기가 틀렸다. 요 앞에 거는 2분의 1로 가는데 내가 지금 0으로 간다고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0으로 간다고 썼는데 그렇지. 얘는 세타 제곱분의 얘가 마이너스 1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뭐로 가야 되냐면 여기 1로 가니까 8분의 이렇게 가야 돼요. 이해했어? 얘는 8분의 4 빼기 8분의 1이니까 8분의 3이 답인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계산도 막상 해보니까 뭐 틀릴만 하네요. 다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17, 18번은 17번은 했어? 안 돼? 안 돼, 돼. 답이 뭐예요? 5번. 오. 맞았어? 거짓말하지 마. 어려워? 어렵죠?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보면, 자, 저 요런 그림 하나 있어요. 여기가 A, 그 다음 D, 그 다음 B, 그 다음에 C.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을 H, 그 다음에 요렇게 그어가지고 요거와 만나는 점을 E. 여기 수직으로 내렸고. 자, 그랬을 때 뭐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냐면, 요 4면체 ABCD에서 A에서 BCD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했고, 요 BH가 선분 CD와 만나 생기는 점을 E라 그랬고, AB와 CD가 이루는 각의 크기. 자, AB와 CD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요 AB랑 CD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요 CD를 평행 이동시켜서 요 B를 지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평행 이동 시켜가지고. 그럼 뭐가 나와 있는 거냐면, 요 전체가 지금 3분의 파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여기 각이. 이해했습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지금 AB랑 BH가 이루는 각. 자, AB랑 BH가 이루는 요 각. 그림이 조금 공간상에 있으니까 구별하기 어려운데, 얘네 각이 6분의 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AH랑 HE가 각각 3과 3이래요.
여기 HE도 3이고요. AH도 3이에요.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뭐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냐면 요 A와 CD 사이의 거리. 그럼 A와 CD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A에서 요 CD에 뭐 할 거예요? 수선의 발을 내리겠죠. 맞아? 그럼 A에서 수선의 발 내린 점을 모르니까 수선의 발입니다. 요 점을 Q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로 바뀐 거냐면 A와 CD 사이의 거리는 AQ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뀐 거죠. 맞아요? 그러면 요 A에서 밑면에 수선의 발을 내린 H라는 점이랑 요 CD에 수선의 발을 내린 Q라는 점을 이어보면 3수선의 정리에서 얘가 수직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거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일단 길이들을 조금씩 한 번씩 구해볼까요? 그 다음에는 요 Q에서 쭉 여기서 쭉 이렇게 이어봐. 됐어? 여기 만나는 점이 뭔지를 모르니까 P라고 한번 해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수선이고 얘랑 이게 지금 서로 평행하니까 여기도 수직이지. 그럼 얘네들도 이어보면 수직이 되겠지. 삼선을 정리해서. 이해했어? 이 지금 DC랑 평행하게 B를 지나는 직선이었잖아. 그럼 거기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한다면 얘가 요거랑 수직이고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여기도 수직이 돼야 한다고. 이해했어? 그럼 얘가 수직이라는 뜻은 길이들을 좀 찾을 수 있는데 처음에 뭘 찾을 수 있는 거죠? 하나씩 구해볼까요? pH 길이가 얼마인가요? pH 길이. 자, 여기가 3이니까 잘 봐. 여기가 3이야.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기 6분의 파이거든? 그럼 여기 얼마야? pH 길이는? pH 길이는 3루트 3이지. 됐어? 3루트 3이야. 그 다음에는 또 뭐 이용해 줄 거냐면 그럼 얘가 3루트 3이고 또 뭐 이용해 줄까? 그럼 얘가 3루트 3이라는 거 알아냈고 그 다음에는 요 길이를 알 수 있나? 전체 길이를? 요 길이는 전체가 어떻게 되지? 자, 여기가 3루트 3이야. 근데 얘 3루트 3이고 얘 6분의 파인 거 이용해서 그럼 3분의 파인 것도 이용해 줘야 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이용하냐? 3분의 파인 거는 AB 길이가 AB 길이가 나와 있어요? AB 길이 6으로 나와 있나요? 그래, 그렇지. AB 길이가 여기가 6분의 파이니까 여기 6이죠. 맞아요? 잘 봐. 그럼 6인데 여기에서 BP 길이는 그럼 뭐가 돼요? 이게 3분의 파이니까 3이 돼버리죠. 이해했어요? 내 말 이해했어? 요 길이가 6이고 여기 사이각이 3분의 파이니까 요 밑변의 길이는 3이잖아. 됐어? 자, 그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요 직각삼각형에서 3루트 3이랑 3이니까 27에서 9 빼주면 얼마가 돼요? 3루트 2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삼각형들을 보면 요 삼각형이랑 여기 밑에 있는 이 삼각형 그러니까 BPH라는 삼각형이랑 BPH라는 삼각형이랑 뭐가 닮음이야? 요 삼각형이 닮음이죠. 이해하나요? 이 삼각형이 닮음이거든요. EQH 삼각형 EQH가 닮음이야. 몇 대면 닮음이냐면 루트 3대 1 닮음이야.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죠? 여기가 3루트 3이고 여기가 3이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길이들을 다 찾은 거죠. 얘가 3루트 2라는 거는 여기가 3이니까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3이 되는 거고 됐어? 그 다음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피타고라스 정리 써도 됩니다. 9에 3 빼준 거 루트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내가 다 했죠? 뭘 다 했냐면 AQ의 길이를 구하려면 그럼 AQ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이 A에서 밑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여기니까 여기가 직각인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이 두 변의 길이를 알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AQ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3의 제곱 플러스 루트 6의 제곱에 루트 16의 답이라서 루트 15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실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색깔 펜을 여러 개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그림에다가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요. 새로 크게 그림을 그려서 해보다 보면 좀 뭔가 실마리가 하나씩 보이게 됩니다. 삼수선의 정리만 알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내 말 이해하나요? 정리해보세요. 어려워요? 다음 주가 중국이요? 네. 다음 주 목요일이 9월 모의고사 아니에요? 시간 참 빠르죠.
다음 주 수요일이 9월 모의고사네요. 목요일날 풀이할 테니까 시험지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오케이? 어차피 여러분들 뭐 답지도 안, 해설지도 안 나오잖아요. 아 그러네. 헐. 그 18번도 해야 돼요? 18번 답은 1번이에요. 헐. 해야 돼? 안 해도 되지? 헐. 빨리 얘기해. 모르겠어? 야, 18번도 사실은 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문제를 한번 이해해 보면 자, 각면에 숫자 3, 4, 5, 6이 하나씩 적혀 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를 던져서 밑면에 적혀 있는 숫자를 읽는 시행을 반복할 건데 나오는 모든 눈의 수압이 15 이상이 되면 시행을 마치자고 했습니다. 시행을 반복한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4번 반복했을 때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문제가 잘 이해가 안 가죠. 사실은 이것만 봐서 어떻게 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목표가 뭐냐면 빈칸만 잘 넣을 수 있으면 돼. 자연수 n에 대해서 잘 봐. n번째 시행에서 나오는 눈의 수를 n이라고 하면 어차피 n이라고 하는 거는 그 눈의 수를 말하는 거니까 3부터 6 사이에 있어야 되고 x가 3일 때라는 거는 3번 던져서 나오는 거죠. x가 3일 때 bn을 6 빼기 an이라고 하면 an의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bn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 그러면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15 이상이 되면 시행을 마치자고 한 게 3번까지만 던질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내 말 이해하죠? 그럼 이거에서 B1, B2, B3를 만들어내자고 했어. 요게 가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위에 있는 게 자 BN이라고 하는 게 6 빼기 AN을 만족하니까 요 A1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AN 대신에 6 빼기 BN을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네.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6 빼기 B1을 6 빼기 B2를 6 빼기 B3를 이게 15보다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는 다 넘기면 B1, B2, B3를 넘기니까 B1, B2, B3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거라서 요 가에 들어간 숫자가 일단 3이라는 거죠. 거기까지 했어요. 거기까지는 했죠. 근데 x가 5일 때 요 cn을 그 밑에 이제 생략해 버리고 x가 5일 때 cn을 an 빼기 3이라고 하면 똑같이 cn이 0부터 3 사이에 있는데 x는 3일 때랑 같은 방법으로 하면 자 일단 근데 그럼 여기 위에를 한 번만 더 볼게요. 가가 2번 남아 있었는데 이거이므로 어떤 음이 아닌 정수, 음 아닌 정수 k에 대해서 얘를 구하는 거의 해는 요 b1, b2, b3 플러스 k를 해서 3이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랑 같다라고 써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어떤 음 아닌 정수 k에 대해서 아니지.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거는 몇 개인 거야? 그 4개를 중복해서 몇 개 선택해야 돼? 3개 선택해야 되니까 4, 2, 3 이렇게 나오는 건가? 그럼 4, 2, 3이면 얼마예요? 15? 아니 아니요. 20이죠. 2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만약에 문제에서 그럼 x는 3일 때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전체 3번 던진 거잖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앞에 있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3일 때의 확률을 한번 구해봤어요. 그럼 5일 때는 요 cn을 이거라고 치환을 했을 때 요 3일 때랑 같은 방법으로 음이 아닌 정수 L에 대해서 요 C1, C2, C3 플러스 L 얘를 어떻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봐.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5번이 되려면은 시행을 반복한 횟수가 5번이 되려면 4번째까지 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더라? 4번째까지 했을 때는 15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해하니?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집어 넣을 건데 A1 대신에 C1 플러스 3 이런 거 집어 넣을 거잖아? 그럼 C1 플러스 3, C2 플러스 3, C3 플러스 3, C4 플러스 3 이거 해가지고 15보다 작으려면 C1, C2, C3, C4 요거 해가지고 3보다 작아야 한다고. 내 말 이해했어? 근데 얘를 구하는 거는 여기 지금 똑같은 형태로 만들고 싶거든. 이런 식으로. 그럼 3보다 작다라는 거는 C1, C2, C3, C4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잖아? 그럼 얘를 구하는 경우의 수는 어차피 얘가 다 지금 정수니까 얘에다 플러스 k를 해가지고 2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과 같아서 OH2가 경우의 수가 될 거란 얘기예요. 얘를 계산하신 게 15가지입니다. 이게 나가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나는 2가 되는 거죠. 나는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는 4일 때의 확률은 1 빼기 x는 3일 때의 확률이 4의 3승분의 20이잖아요. 그럼 x는 5일 때 확률은 얼마죠?
5일 때 확률은? 5일 때 확률은 뭐가 되는 거예요? 4에 4승분의 15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256분의 16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에 들어갈 건 161이라 답 1번입니다. 이해하니? 161. 네. 됐어? 19번도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돼? 이 문제가 사실 정확하게 모르면 다 틀리게 내놔서. 자, 확률 변수 x는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는데 얘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1인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이거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로 정의했어요. 그다음 이번에는 어떤 확률 밀도 확률 변수 y는 요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돼 있네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2인 요런 확률 밀도 함수를 gx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z에 대해서 요 x와 y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자, 가조건이 지금 뭐냐면, 자, fx는 gx-a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뭐 하라는 거죠? fx는 gx를 어떻게 한 거죠? 그렇지, 평행이동 하라는 거죠. 맞아요, 평행이동 하라는 거고. 자, 나 조건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x가 3분의 7 a 이하일 확률은 y가 3 이하일 확률과 같은데 얘는 또 z가 2 이하의 확률이랑 다 같대요. 자, 그러면 일단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일단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자, 잘 생각해봐요. 자, 이 gx라는 거의 평균이 지금 뭐로 나와 있죠? 0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gx라는 곡선에서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가 0이죠.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 y는 0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내 말 이해하죠? 근데 얘를 a만큼 평행이동한 이 fx는 평균이 뭐가 돼야 돼요? a가 돼야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뭘 할 수 있냐면 이 x에 대한 평균, 즉 m이 a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평행이동이 돼서 완전히 겹쳐진다라는 뜻은 두 그래프의 표준 편차들도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시그마 1이랑 시그마 2도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평행이동해서 완전히 겹쳐지니까 얘네들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걸 계산해 볼 거냐면, 그래서 그 x가 3분의 7a라고 돼 있는데, 자, x가 3분의 7a보다 작거나 같은 요 확률을 구할 때 요 y라는 거를 y랑 x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자, x는 요 y에서 어떻게 해준 거야? 확률 변수 y에서 a를 빼준 거지. 따라서 y는 여기까지 이해했니? 뭔가 반대로 썼나? 다시 얘를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게 얘니까 확률 변수 x가 y 플러스 a가 돼야 되겠네요. 이해했어요? 그럼 내가 x가 3분의 7a가 된다라는 뜻은 3분의 7a보다 작거나 같다는 요 확률은 y로 바꿔버리면 y가 어떻게 되는 거죠? 3분의 4a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요 확률이 의미하는 게 요거랑 같다라는 거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준이? 지금 x 대신에 y 플러스 a를 집어넣어주면 a를 빼주니까 3분의 4a가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이해 못하는 눈인데요? 아니, 여기까지 이해했어? 다시 fx 그래프는 g의 x에서 x 대신 x-1을 넣어줬으니까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a만큼 평행이동 해버리면 얘가 지금 gx의 그래프라고 했을 때 얘가 0에 대해서 대칭인데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평행이동돼서 이렇게 그려져야 한다는 거잖아.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럼 확률 변수의 값은 요 y라는 확률 변수에서 다 a를 더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x에다 요거 집어넣어버리면 요거의 확률은 요거의 확률이랑 같다고. 여기까지 이해하지? 근데 얘가 또 뭐랑 같대? 3 이하일 확률이랑 같다며. 그럼 a가 또 나오네. a가 얼마라는 게 나오는 거야? 요게 3이 돼야 되잖아. 그럼 a가 뭐가 돼야 돼? 4분의 9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a도 찾은 거야. 알겠어? 그럼 a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요게 4분의 9라고 나와 있는 거랑 같은 말이고. 자, 그럼 내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거는 그림까지 그려놨는데
요 F랑 G의 및 두 직선 X는 0, X는 A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얘를 찾으라고 하는 거네요. 얘를. 오케이? 요 면적을 구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런데 얘가 지금 4분의 9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딱 대칭이니까 가운데 있는 8분의 9가 돼야 돼. 여기까지 이해했어? 가운데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지금 여기에서 요 면적에서 지금 요 면적을 빼줘야 되겠죠? 뭔가 좀 계산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여기 딱 절반으로 생각하면 요 곡선이 이루는 요 면적에서 요 곡선이 이루는 면적을 빼준 거에 2배를 하면 답이 나오겠죠?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럼 그걸 식으로 써보면 얘는 확률면서 y에 대한 그래프고 얘는 확률면서 x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내 말 이해하나요? 그러면 요 y가 0부터 8분의 9까지 요 확률에서 x가 0부터 8분의 9까지 요 확률을 빼준 거를 2배 한 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라고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를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계산하려면 표준 편차도 구해야 돼요. 표준 편차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y가 3 이하일 확률이랑 z가 2 이하일 확률이 같다라는 사실로부터 요 사실로부터 얘를 표준화 한번 시켜보면 3에서 평균이 뭘 빼줘요? 평균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3에서 뭐로 나눠준 거예요? 시그마 2로 나눠준 값이 요게 지금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시그마 2는 뭐가 되는 거죠? 이게 2가 되려면 2분의 3이 돼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까? 시그마 2는 시그마 1이랑 같은데 요게 2분의 3이 돼야 해요. 그럼 얘를 가지고 요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2배에 얘는 z로 바꿔버리면 0에서 평균 0 빼주고 뭐로 나눠봤자 0이고 얘는 z로 바꿨으니까 8분의 9에서 평균이 뭘 빼죠? 0을 빼주고 표준 편차 2분의 3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얘는 또 0에서 m을 빼주는데 m이 a라고 했으니까 a 4분의 9를 빼줘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9를 표준 편차인 2분의 3으로 나눠주고 요 z가 8분의 9에서 평균이 4분의 9를 빼주니까 얼마가 남죠? 8분의 18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9가 남죠? 마이너스 8분의 9를 2분의 3으로 나누어준 얘를 이제 계산하라는 게 문제예요.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좀만 생각해 보면 얘 3 약분하니까 3 남았고 2 약분하니까 4 남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0부터 z가 얼마죠? 4분의 3인가요? 얘는? 맞습니까? 얘는 요 3 약분하고 2 남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z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인가요? 3 약분하고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얘도 똑같이 생각해 보면 이걸 2개 빼주래. 그럼 2개 빼주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지?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마이너스 4분의 3까지를 빼주래. 0부터 4분의 3에서. 그럼 뭐가 남는 거죠? 여기 뭐가 나와 있나요? 다? 나와 있네요. 그럼 얘 계산해 보면 2배에 4분의 3일 때는 얼마예요? 0.2734죠. 맞아? 그럼 얘는 원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5지. 0.4332 됐어? 그 다음 4분의 3까지니까 0.2734 0.2734 됐어? 여기 답이겠네. 요거 2배 하니까 얼마야? 계산이 복잡하네요. 여기 2를 곱하니까 248, 236, 272, 14 224 5468에서 4332를 빼주니까 6, 3, 1, 1 그거 2배 하니까 0.227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지워도 되나요? 어렵죠? 이거보다 어려운 통계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얘들 알겠어요? 이거보다 어렵게 통계 문제가 나오지 않아.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보고 다시 풀어보고 하나하나 사실을 다시 따져보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냥 이거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이건 중요하지 않아. 또 틀린다. 자 20번. 자 20번은 이 도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얘는 2의 x승 플러스 1분의 2의 절대값 x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사실을 먼저 볼게요. 자 일단은 도함수 나오는데 문제에서 극소값, 뭐 극값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어디에서 극값을 가질 수 있는지를 먼저 볼게요. 자 x 이게 지금 0이 되려면 이게 0이 될 때 극값을 가질 수 있는데
얘가 0이 되려면 절대값 x가 1이 돼야 되니까 x는 1이나 마이너스 1에서 0이 될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1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 보면 요건 1이 되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요 절대값 안에가 절대값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무슨 값 갖는 거예요? 자, 내 말 이해하니? x가 마이너스 1이면 요게 1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절대값은 더 커지잖아. 그럼 커졌다가 작아지는 거잖아.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그럼 얘는 무슨 값 갖는 거죠? 도함수의 마이너스 1때 0인데 그렇지 극대를 갖겠죠. 여기 순간에서 극대값을 갖는 거고 두 번째는 x가 1에서 무슨 값 갖는 거야? 그렇지 x가 1에서 극소값 갖는 거를 요 식만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이해했습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자, 니은은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요 도함수를 적분하라고 했는데 자, 요 구간에서는 잘 봐봐. 도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요 절대값 안에가 음수예요. 여기 봐. 2의 x승 플러스 1분의 그럼 2의 마이너스 x승 빼기 2를 적분해 줘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이거 여러분들이 옛날에 논술 시간에 했을 것 같은데 이 니은을 잘 보면 니은은 문제가 뭐냐면 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요 도함수를 정적분한 값이 0부터 1에 2의 x승 f'x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적분 구간을 바꿔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적분 구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적분 구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치환해 줄 거예요. 뭘 치환해 줄 거예요? 마이너스 x를 t로 한번 치환해 봐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t가 어떻게 되냐면 1로 바뀌고요. x가 0이면 t가 0이 되고 얘 마이너스 dx가 dt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2에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2에 t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dt 이렇게 돼서 요 지금 적분 구간을 요 마이너스가 다시 바꿔준 역할을 할 것이며 분모 분자에다가 2의 t승을 곱해보면 1 플러스 2의 t승분의 2의 t승에 2의 t승 빼기 2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식이 됐어? 그럼 여기서 잘 보니까 여기 지금 2의 x승은 얘를 말하는 거고 요 구간에서 f'x라는 거는 요거랑 똑같은 식이잖아요. 지금 요게 f'x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f't가 되겠죠. t에 대한 식이니까. 그래서 요게 맞는 걸 알 수 있겠죠. 니은 참입니다. 내 말 이해하시나요? 자, 디귿을 한번 보시면 f-1이 0일 때 fx의 서로 다른 모든 극값의 합은 마이너스 1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f-1은 0이고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서로 다른 모든 극값이라고 하는 건 요 f-1이랑 f2를 더한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f1만 구하면 돼요. f1만 구하면 되는데 요 f1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계산했으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자 얘를 얘는 어차피 0이니까 요것만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f1을 구하려면 얘를 적분해 줘야 되는데 얘를 적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적분을 못 해요, 여러분들이. 알겠어? 근데 얘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 도함수를 정적분해 봐. 그럼 얘는 f1 빼기 원래 f-1이잖아. 요 식을 정적분하면. 근데 f-1이 0이니까 요 두 개의 식은 서로 같은 거지. 이 세 개의 식은 전부 다 같은 거지. 내 말 이해했어? f-1이 0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써서 이걸 계산하는 거랑 얘랑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이해했어요? 그럼 이걸 이제 계산만 하시면 돼요. 얘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요거로 바꿀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요 도함수랑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의 원래 f'x 있잖아. 요 두 개 합으로 얘를 나타낼 수 있다고. 근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에서는 얘랑 같으니까 0부터 1의 구간을 같게 만들어주면 내가 f'x로 묶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내 말 이해하나요? 이해하나요? 그러면 f'x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다 이제 집어넣을게요. 이걸 집어넣을게요. 그럼 집어넣으면 2의 x승 플러스 1이 약분되죠. 그럼 남는 게 뭐가 되냐면 0부터 1까지 결국은 2의 x승 빼기 2를 정적분하라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는 이제 다시 계산해보면 2의 x승 빼기 2x에 1, 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2 빼기 1에 빼기 2 맞아요? 그럼 답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님 디귿입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대칭함수의 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것 같고 이런 식의 계산을 하는 문제들이 간혹 있어요. 요거는 좀 반드시 알아놔야 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요 gx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두 가지로 정의했는데 하나는 l은 1 플러스 x제곱 x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fx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로 정의했고 요 y는 gx 빼기 g 프라임 k의 x라는 이런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역함수를 갖도록 하는 서로 다른 k 값이 두 개가 될 때 f6을 구하라고 하는 게 질문이네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일단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고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는 말은 얘를 미분해 볼게요. 그럼 g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k죠. 맞아요? 그럼 이게 미분 가능하면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요 함수가 체크한 요 함수가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가 돼야 한다는 거지. 그럼 도함수가 다 0보다 이상이거나 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일단 요 조건을 하나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가 요 함수를 그냥 hx라고 한번 해볼게. hx라고 했을 때 요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으로부터 이게 h'x잖아요. 요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어떤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지금 gx라고 하는 게 0을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hx도 0에서 연속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 h0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hx의 극한값이랑 그다음 함수값이 같아야 되거든요. 이해하나요? 내가 하는 말? 내 말 하는 말 이해하죠? 내가 하는 말 이해하나요? 그럼 0으로 갔을 때 어떻게 돼? x가 0으로 갔을 때 0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요 gx라고 하는 건 얼마죠?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그냥 0이죠. 근데 얘랑 뭐랑 같아야 된다고? g0이랑 같아야 한다고. 그럼 g0은 뭐랑 같은데? 또 f0이랑 같은 거지. 그래서 f0이 0이라는 사실 하나 알아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 미분도 가능해야 되니까 이 미분 가능한 함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그 역시 얘가 미분 가능하니까 여기다 0 집어넣어 볼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g'x가 또 필요해요. 그럼 g'x를 한번 구해보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2x고 얘는 x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f'x예요. x가 0보다 클 때 여기 등호는 빠집니다. 등호 빠지고 그럼 얘도 0에서 지금 어떻게 돼야 하는 거냐면 0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 거죠. 0에서 연속이 돼야 하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보면 여기는 0인데 여기도 0이 되려면 f'0도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겠네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가지 정보를 찾아냈어요. 우리가 어떤 걸 이용해서 요 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조건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1대1 대응이니까 내가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잖아. 맞아? 그럼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지금 g'x의 그래프가 요거잖아요. 어떻게 그려줘야 되죠? 그럼 얘가 일단은 지금 내가 g'x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건데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지? 자, 이거 그려보자. 자, 내가 지금 뭘 그릴 거냐면 g'x의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럼 g'x의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얘 0일 때 0을 지나고 여기 지금 분모가 2차식 여기가 기함수잖아. 이렇게 그려지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거든. 근데 내가 뭐 어디서만 필요하냐면 0보다 작을 때만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알겠어? 지금 뭘 그리고 있는 거냐면 g'x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왜냐면 얘를 만족하는 이거나 이거를 만족하도록 하는 그런 k가 두 개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해했어? 그래서 g'x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기 값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면 이 최소값을 구하려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 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분의 분자 미분하면 2고 분모 그대로 쓰고 빼기 2x의 분모 미분하면 2x니까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아보면 분자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니까 x는 풀마 1인데 음수가 되는 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극소가 마이너스 1을 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얘가 내가 지금 봐봐 실수 전체에서 뺀 게 전부 다 0보다 이상이거나 뺀 게 전부 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그랬거든? 그러면은 그런 K가 뭐가 돼야 되냐? 그런 K가 뭐가 돼야 되냐? 오른쪽도 마주 그려볼까? 오른쪽은 내가 F'X의 그림을 그려야 돼. 근데 F'X라고 하는 거는 지금 최고차함계수가 3분의 1인 3차 함수라고 돼 있잖아. 맞아? 근데 3차 함수인데 F0은 0이고 여기를 지나고 F' 0도 0이니까 여기서 미분계수가 0이야. 맞아?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 최고차함계수 3분의 1이야. 그러면 원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거나. 이해했어?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경우나 그러니까 지금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경우는 얘를 말하고 세 번째 경우는 얘를 말하잖아. 근데 두 번째나 세 번째 경우에서 요 세 번째 경우는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게 없어서 안 돼. 알겠어? 그러면 두 번째 경우를 먼저 생각해서 미분계수가 여기서 0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럼 이렇게 만약에 그려진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전부 다 0보다 이상이게 되거나 0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K가 두 개가 되지 않아. 알겠어? 그러니까 요 그래프도 안 돼. 이해? 그래서 될 수 있는 그래프는 요런 그래프거든. 요런 그래프밖에 안 돼서 여기서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극대가 된 거고 사실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또 그려진 거야. 이해가? 그리고 만약에 요 K라고 하는 값이 G'K라고 하는 값이 만약에 이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 내가 이거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수 K 값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K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내 말 이해하나요? 그래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요 지금 미분했을 때 자 얘 미분하면 2차 함수잖아요. 얘 지금 미분한 함수를 그리고 있었던 거죠. 뭔가 잘못 그렸는데요. 자, 미분한 함수를 그리고 있었는데 얘가 2차 함수죠. 그러면 2차 함수가 3차 함수처럼 얘기하면 안 되네요. 자, 2차 함수인데 그럼 2차 함수가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건데 2차 함수면 그럼 만약에 그림이 지금 여기일 땐 여기를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까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아까 같은 상황이면 안 되는 이유는 아까랑 똑같아요. 두 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한다는 거고 어떤 A라는 점에서의 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면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게 지금 어떤 거냐면 어떤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해요? 자, 그러면 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럼 F'X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최고차함계수는 1이잖아요. 왜냐면 3차 함수의 최고차함계수가 3분의 1이니까 그럼 얘는 x-a 제곱 빼기 1로 만들 수 있고 그럼 내가 여기서 fx를 한번 구해보면 적분해주면 되니까 3분의 1 x-1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f0이 또 0이어야 되니까 0 집어넣어버리면 일단 f'0이 0이라는 사실로부터 a를 먼저 찾을까요? 그럼 f'0이 0이기 때문에 0 집어넣으면 a제곱이 1이 되는 양수 a는 1밖에 없었어요. 양수 1밖에 없었고 여기다가 이제 0 집어넣어서 0이 되도록 하는 c를 찾아야 돼요. 그럼 0 집어넣어버리면 3분의 1이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c는 3분의 1이 또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건 f6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f6을 찾아보면 3분의 1에 여기 5의 세제곱이잖아요. 여기 계산이 뭐 있다 있죠? 5의 세제곱이니까 125. 그 다음 빼기 6 플러스 3분의 1. 그럼 얘 이제 두 개 계산하면 3분의 126이니까 42네요. 그럼 6 빼주니까 3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저 뒤로 가서 29번을 한번 해보죠. 지울게요.
자, 29번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쉽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자,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그림 먼저 그려보면 자, A라는 점이 0, 0, 4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 B라고 하는 점은 0, 6, 0으로 주어졌으니까 여기에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 XY 평면이 어떤 P1, P2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요 OP1 벡터랑 지금 AP1 벡터가 서로 내적한 거랑 OP2랑 AP2를 서로 내적한 게 전부 다 16으로 같대요. 근데 P1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XY 평면 위에 있다고 했어요. P1, P2는. 자, O라고 하는 건 원점이죠. 잘 보세요. OP1이랑 AP1을 내적했어. 그럼 P1 예를 들어 여기 있다가 한번 해봅시다. OP1이랑 AP원을 내적하면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얘네들 내적했어요. 내적의 정의는 한 벡터의 크기와 그 벡터를 다른 벡터 위로 정사형시킨 거였고, 그럼 얘는 결국 뭐라고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죠? AP원을 OP원으로 정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OP1이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OP1의 크기의 제곱이잖아. 요거의 제곱이 16이라는 거니까 OP1 벡터의 크기가 4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했죠? 자, 두 번째는 OP2랑 AP2를 내적해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 이유로 OP2도 뭐가 되는 거죠? 역시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마찬가지 이유로.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P1, P2라고 하는 거는 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 위에 있는 점이구나. XY 평면이 있는 P1, P2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4인 원 위에 있는 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냐면, 자, 여기까지 끝났어. 그 다음에 두 번째, AB 벡터랑, 자, AB 벡터랑, 그 다음 P2B 벡터. 얘를 내적한 게 뭐라고 돼 있어? 24라고 돼 있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 AB 벡터랑 P2B거든? 그럼 P2도 여기 있었어. P2B 벡터. 얘네들 내적한 게 24래. 그럼 얘도 결국은 어떻게 하면 돼? OB 벡터랑 P2B 벡터랑 내적한 게 결국 24라고 하는 거지. 맞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OB 벡터랑 P2B 벡터를 내적한 게 24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OB 벡터라고 하는 거는 6이잖아. 됐어? 그 다음 P2B라고 하는 거는 뭐지? 아직 모르겠네. 그럼 P2B. 됐어? 그냥 그대로 쓸게. 그 다음에 나 뭔가 틀리게 말했니? 틀리게 말했으면 틀리게 말했다고 해줘. OB 벡터랑 P2B가 있는데 OB 벡터랑 P2B. 자, 이렇게 쓰지 말고 자,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자, OB랑 이것까지 이해하지? 얘가 24라고 하는 건 요게 24랑 같은 말인 건 이해하지? 왜냐면 AB 벡터를 AO랑 OB로 쪼갤 수 있는데 AO랑 P2B는 어차피 내적하면 0이니까 그냥 요것만 남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O2B랑 P2B를 내적했어. 그럼 OB랑 얘를 내적했다는 것은 요 P2를 어떻게 해야 돼? 또 역시 OB로 정사형 내려야 되지. 이해했어? 요 점을 뭐 H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요 점을 한번 H라고 해보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OB의 크기는 6이고 그 다음 HB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HB? 맞아? 요거 한 개 24라는 걸 알 수 있어서 HB 벡터의 크기가 4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 H라고 하는 점은 지금 뭐냐면 어떤 그 P2라는 점에서 OB 위로 정사형 내린 점을 말해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요 H의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길이가 4니까 H라고 하는 점은 2,0,0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죠? 자, 그래서 또 뭐도 알 수 있냐면 자, 그래서 P2라는 점도 알 수 있거든요. 자, P2라는 점은 어떻게 되냐면 요 원이라는 게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었잖아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니까 얘는 16이라고 쓸 수 있지. 맞아? 근데 요 P2라는 거에 지금 어떤 좌표가 P2라는 거에 Y좌표가 2잖아. 여기가 0,2,0입니다. P2라는 거에 Y좌표가 2잖아요. 그럼 X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12가 돼야 되니까 X좌표는 2루트 3이 나와요. 2루트 3이나 마이너스 2루트 3. 알겠어? P2의 X좌표.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해? 그럼 내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여기 지금 XY 평면이에요. 여기 지금 반지름 길이가 4인원이 있거든요. 근데 P2라는 놈의 좌표는 X좌표가 여기 4인데 2루트 3이거나 여기 P2 혹은 P2라는 여기 있어야 돼요. Y좌표가 2가 되는 점. P2가 여기나 여기 있어야 돼요.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 b라고 하는 점은 지금 어디 있었냐면 0,6,0 위에 있었어요. b라고 하는 점은 좀 더 위에 그려서 여기가 4인데 0,6에 있었어요. b라고 하는 점은 0,0,0. 알겠어? z좌표는 0이니까. 그 다음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요 b, p1, p2가 b라고 하는 점은 지금 어디 있죠? 0,6에 있죠? b, p1, p2 그 삼각형 또는 원점 5는 그 삼각형 또는 내부에 존재한다라고 써있잖아? 내 말 이해하니? 그러니까 이 5라고 하는 점이 자 P1이라고 하는 것도 요 원 위를 움직이는데 요 B, P2의 어떤 P1이라고 하는 점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 삼각형의 내부에 5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면 5가 요 삼각형 요 위에 있는 어떤 P1에 대해서 5가 그 내부나 경기 위에 있으려면 P1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나 이해했어? 아니면 P2가 여기 있을 때 여기 그 P1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여기밖에 없어요. P1은 내 말 이해했어요? 그래야지만 P1이 만약에 여기 있어야지만 B, P2, P1이란 요 삼각형의 내부에 5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내 말 이해하나요? 그래서 P1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은 여기밖에 없는 거고 그랬을 때 문제가 또 뭐냐면 이 P1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가 자 직선의 방향 벡터가 뭐로 나왔냐면 얘가 K, 2,0으로 나와 있죠. 이때 실수 K의 최대값을 찾으라가 질문이에요. 그럼 내가 P1의 좌표를 먼저 찾아볼게요. P1의 좌표는 사실 찾았어요. 여기 양끝점은 찾았거든요. 여기 좌표는 2루트 3, y 좌표는 마이너스 2,0, z 좌표는 0. 얘는 마이너스 2루트 3,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죠? 자, 근데 또 뭘 지난다 그랬냐면 C라는 점을 지나는데 C라는 점은 또 어디냐면 6루트 3을 지난대요. C라는 점은 6루트 3, 0,0. 얘를 말하거든요, 지금. 내 말 이해하나요? 자, 그러면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C를 지나는 C랑 P1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럼 방향 벡터가 요거인 직선 한번 생각해 보자. K분의 요 점을 지나니까 x 빼기 6루트 3. 그 다음에 이거는 y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y 뭐 이렇게 나오지? 됐어? 여기 봐. 요 지금 이거를 방향 벡터로 가지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형태로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내가 기울기를 보면 이거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K분의 2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K의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그럼 K의 최대 최소는 언제가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지 보면 되거든? 자, 요때가 기울기가 어떻게 될 때야? 제일 작을 때야. 제일 작으면 K가 제일 크겠죠. 그럼 요 기울기는 얼마냐면 8루트 3분의 2죠. 맞아요? 그럼 얘가 8루트 3분의 2. 요렇게 되는 순간이 바로 K의 최대값이에요. 요게 8루트 3입니다. 내 말 이해하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점을 지날 때일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요 점을 지날 때가 아니라 언제가 더 작을 때도 있냐면 여기 접할 때 있어요, 접할 때. 알겠어? 여기 접하는 순간. 이 접하는 순간에 기울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럼 여기 우리가 기울기를 찾으려면 요 세타의 탄젠트 값을 알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그럼 얘는 6루트 3이고 얘는 반지름 4잖아요? 그럼 얘는 36, 108에서 뭐 빼주면 16 빼주면 92죠. 그럼 얘 루트 92죠. 맞아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탄젠트 값은 루트 92분의 4. 여기가 세타니까 이 기울기를 구하려면 탄젠트 세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분모 문자를 2로 나눠보세요. 루트 어떻게 돼요? 23 이렇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K분의 2가 요게 K분의 2가 되는 순간에 K가 가장 작게 돼서 요때 K 값은 루트 23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3이랑 64 곱하기 3이니까 얼마예요? 64 곱하기 3이니까 190인가요? 그럼 얘 두 개 더하면 21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렵죠? 네, 정리해보세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하나씩 볼게요. 30번. 하나씩 뜯어보면, 자, 봐봐. fx가 일단 뭐로 주어져 있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집중력이 굉장히 길어야 돼. 자, 요 로그 함수로 주어져 있어. 0부터 x가 1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지수함수로 돼 있어요. 1부터 x가 2까지. 일단 뭐가 보이죠? 이 둘의 특징은? 둘이 무슨 함수죠? 둘이 무슨 함수예요? 일단은 그치, 역함수 관계죠. 일단 얘를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자, y는 x가 있는데 자, 0부터 1까지는 로그 함수잖아요. 근데 0 집어넣으면 지금 0을 지나는 요런 로그 함수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1을 지나는 요런 여기 지수 함수예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게 일단은 서로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았죠. 여기 1, 여기 2.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fx의 그림을 0부터 2까지 한번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그 정의역이 x가 0 이상인 함수 gx가 음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 k에 대해서 g의 x 플러스 2k는 k 플러스 1에 0부터 x까지 뭐 ft 빼기 t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0부터 x가 2까지. 자, 음아닌 정수 k들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고 했는데 잘 봐봐. k가 만약에 그럼 0이라면 그때 gx를 어떻게 정의한 거냐면 0부터 x까지 ft 빼기 t로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요 식에다가 자, 얘는 지금 0부터 2까지 이렇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건 뭘 나타내 주는 거냐면 x 대신에 x 플러스 2k를 집어넣어 줬다라는 것이 x축으로 마이너스 2k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를 말하잖아요. 자, 요 식에다 이번에 어떤 짓을 해볼 거냐면 x 대신 x 마이너스 2k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걸 한번 대입해 보면 요 식이 gx가 되는데 역시 잘 봐. 그럼 얘는 k 플러스 1에 0부터 x 마이너스 2k에 ft 마이너스 t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자, 근데 x 마이너스 2k를 집어넣었잖아요. x 대신에. 그럼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k보다 크거나 같고 2 플러스 2k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부터 2까지는 요 함수고 gx가 만약에 그런 구간이 아닌 다른 어떤 정수 k에 대해서는 이 길이가 2인 어떤 구간에서는 요런 함수를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요 뜻이.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윤상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강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해했냐고? 자, 그럼 얘가 뭘 뜻하는 거냐면 잘 봐. 0부터 2까지는 얘로 정의되어 있는데 x축으로 2k만큼 평행이동한 거의 그래프는 그때의 gx는 평행이동을 해주고 맞아? 저 부분은 평행이동했어. 평행이동 한 다음에 여기 밑에 틀렸나? 얘 평행이동해서 저 k 플러스 1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다시 봐봐.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gx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거든. gx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건데 자, gx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건데 자, gx의 그림이 요 0부터 2까지는 gx라고 하는 건 지금 뭐야? fx랑 요 y는 x가 이루는 면적을 말하는 거잖아. 맞아? 이해했어? 그럼 0부터 1까지는 그 면적이 어떻게 돼? 점점 면적이 커지잖아. 내 말 이해해? 그러니까 0부터 1까지는 요 면적이 점점 커지다가 그 다음 1부터 2까지는 점점 어떻게 돼? 이 부호가 원래는 지금 f에서 t를 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작아지잖아. 이게 0이 된다고. 자, x가 만약에 2라면 야, 이 면적이랑 요 면적이 같은 건 이해하지. 그럼 0부터 2까지 요거를 정적분하면 요 면적이랑 요 면적이 같으니까 2일 때 0이 돼야 되잖아. x가 2일 때. 이해해? 이 gx의 그래프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하냐 얘들아? 이해하냐? 됐어? 그럼 2부터 4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2부터 4라는 건 k가 1이잖아. k가 1이니까 2부터 4까지에서는 자, 여기가 1이야. 그러면 x-2인데 2부터 4니까 결국은 또 0부터 2까지를 구하는 거거든. 0부터 2까지인데 이게 k 플러스 1배가 됐다는 거지. k가 1인 경우니까 2배. 됐어? 그럼 얘는 그림이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간다고. 면적이 좀 커지니까. 이해했어? 그럼 gx 이해했니? 그럼 gx의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이게 gx의 그림이라고. 점점점 이제 그만큼 배수가 되는. 알겠어? 자,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자, 아직 안 끝났어. hx라고 하는 건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부터 x까지 요 gx를 정적분한 거를 말하는데 gt를 정적분한 거를 말하는데 요게 열린 구간 0부터 100에서 요 h 인버스에 얘를 미분한 거에다 0 집어넣어서 h 프라임 x를 곱한 것이 1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89개가 되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스몰 m으로 또 정의했어. 그럼 얘를 잘 봐야 되는데 자, 봐봐. 역함수의 미분법이잖아요.
그럼 내가 H 인버스의 0을 모르니까 뭐 알파라고 한번 놔볼까요? 그럼 여기서 H 알파라고 하는 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하죠. 맞아요? 근데 여기다 알파 집어넣어서 0이 되려면 알파가 곧 뭐가 돼요? 알파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 집어넣어서 이 값이 0이 되려면 알파가 곧 뭐예요? A가 되는 거죠. 즉 HA가 0이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그럼 H 인버스에다가 미분을 해서 0을 집어넣은 요 함수값은 역함수의 미분법에 따라서 H 프라임 A분의 1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H 프라임 A를 양변에 곱하니까 H 프라임 X랑 H 프라임 A랑 같도록 하는 그런 실근이 이걸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가 89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M으로 정의했어요. 그럼 H 프라임 X라는 거는 얘를 또 미분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GX가 되는 거죠. 정적분의 정의된 함수에 따라서 얘는 G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GX랑 GA가 같도록 하는 그런 그 실근의 개수가 89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최소값이 M으로 정의가 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요 GX의 그래프가 어디까지 정의되어 있냐면 0부터 100까지 정의가 돼 있잖아요. 0부터 100까지 정의되어 있는데 100일 때도 이렇게 있어요. 98. 이해했어? 그럼 만약에 요 99일 때는 자, 요 A가 만약에 99라면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하나예요. 맞아요? 그 다음 A가 만약에 97이라면 96부터도 있으니까 요 만나는 개수 97이라면 만나는 개수가 3개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따져본다면 언제까지일 때가 89개가 딱 되냐면 여기 원래 그냥 쫙 다 있다고 생각하면 다 몇 개야? 다 있으면 100개잖아. 그럼 몇 개가 빼줘야 돼? 5개를 빼주고 6번째 이렇게 돼 있는 거에 가운데 있는 함수값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11이지. 맞아? 그러니까 A 값이 11이라고. 알겠어? 이해했어? 그래서 내가 A의 최소값을 M이라고 했는데 그 M이라는 게 11로 주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뭐 찾으라고 하는 게 질문이냐면 G11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고 G11이라고 하는 거는 K가 5일 되잖아요. 그럼 K가 5니까 K 대신 5를 집어넣어 버리면 X 빼기 10에 얘가 지금 FT 빼기 T에 DT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다 이제 계산을 해야죠. X가 11이니까 얘는 그냥 여기다 1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요것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죠. 맞아요? 요게 답이거든요.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그럼 0부터 1까지 F가 지금 뭐냐면 로그 2 X 플러스 1이잖아요. 요거 계산하는 거면 여기다 살짝 써볼까요? 어디다 써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을까요? 여기다 그냥 써볼게요. 뭘 계산할 거냐면 0부터 1까지 fx가 뭐로 주어졌냐면 로그 2의 x 플러스 1로 주어졌잖아. 여기 빼기 x 얘를 정적분한 걸 계산하고 싶다고. 자, 그럼 로그 함수를 적분 어떻게 하죠? 로그 함수는 ln으로 바꿔서 적분하는 겁니다. ln 2분의 1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ln의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주어진 식이 앞에 거는. 얘를 적분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하시면 돼요. 그럼 ln x 플러스 1을 또 적분해야죠. 그럼 ln x 플러스 1을 적분하면 x 플러스 1에 ln x 플러스 1 빼기 x에다가 0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2분의 1 하시면 돼요. 그럼 1 집어넣으니까 2ln이 빼기 1이에요. 그럼 답은 ln 2분의 1에 2ln이 빼기 1이고 0 집어넣은 거리는 것은 0이니까 의미가 없죠. 빼기 2분의 1. 여기 6배 한 게 답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정리하면 요거 곱하니까 2인데 2분의 3이잖아요? 2분의 3 빼기 ln 2분의 1이 돼서 여기다 6배 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9 빼기 ln 2분의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PQ의 곱은 54가 되는 겁니다.